모든 이를 위하여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한 특별전입니다. 양국은 1963년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23년인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수교 이전 약 200여 년 전부터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전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국가 간 관계의 역사를 여러 문헌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전시를 관람하실까요? 일부의 키워드는 Holy See, 즉 교황청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 교황청은 0.44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 면적은 서울 창경궁 정도라고 합니다. 교황청은 흔히 바티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교황 자신과 그를 보필하는 기구를 뜻하기도 하고 1929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왕국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에 의해 창설된 바티칸 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부의 키워드는 대목구입니다. 조선은 1831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중국 북경교구에서 완전히 독립된 대목구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대목구로 설정되기까지는 조선 신자들의 끊임없는 성직자 요청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교황청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선 신자들은 여러 차례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1811년 신민년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 비오 7세에게 보낸 편지에는 신유박해 이후 조선 교회의 상황, 그리고 조선의 사제를 보내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는 북경을 거쳐 마카오에 있던 북경 주교에게 전해졌으며 1814년에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교황청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1816년에 이탈리아어로도 번역되었는데요. 조선에 보낸 편지가 교황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를 보내달라는 조선 신자들의 바람은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조선을 대목구로 설정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교황은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조선 대목구 설정 소칙서와 조선 대목구장 임명 소칙서 2건을 반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전시장에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발다키노를 모티브로 한 모형을 제작하여 함께 전시했습니다. 3부의 키워드는 시복식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7월 5일 교황청에서 열린 시복식에서는 기해년과 병오년 박해로 순교한 조선 신자 79명이 복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순교자들을 위한 시복식이 거행되었다는 사실은 주권을 상실했던 시대에도 이어졌던 조선과 교황청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시 유물 중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 교령은 이러한 조선의 순교자 79위의 시복을 확정한 문서입니다. 교황청에서는 1925년 7월 5일에 시복식을 거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교령을 조선에 전했습니다. 그중 한국인 신부 대표로 참석했던 한기근 신부는 시복식과 그 여정을 14통의 편지와 1925년부터 27년에 걸쳐 경향 잡지에 연재되었던 로마 여행일기를 통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3부에서는) 한기근 신부의 여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은 바로 최초의 한국인 주교가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종교 통제가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당시 경성대목구장이었던 라리보 주교는 사임을 결정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대목구장으로 한국인 노기남 신부를 교황청에 추천했습니다. 라리보 주교는 일제의 반발을 예상하여 이를 비멜리에 진행했습니다. 이후 교황 비오 12세는 한국인 신부인 노기남 신부를 경성 대목구장 서리에 임명했습니다. 4부의 키워드는 수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의 갈등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청은 사도자 순시자를 한반도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한국의 사도자 순시자를 파견한 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1947년에 미국 메리놀 외방정교회 소속 패트릭 번 신부가 교황 사절의 권한을 지닌 사도자 순시자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패트릭 번 신부는 당시 남한 정부 수립에 있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유물의 원본 이미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국문 번역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에서도 번 신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행사의 축하 연설자로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축하하는 교황 비오 12세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1948년 12월에 있었던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남한의 정부 승인 문제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번 신부는 3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장면을 교황청 푸마소니 추기경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번 신부는 장면을 교황과 추기경을 만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호의적인 인상을 쌓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렸던 제3차 유엔 총회에는 장면을 대표로 하는 유엔 한국 대표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이자 번 신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장면이 대표로 임명된 것은 국제사회 속에서 가톨릭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깊이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장면이 남긴 수첩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기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과 만났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롱칼리 프랑스 주재 교황대사, 쉬아르 파리 추기경, 스펠만 뉴욕 추기경을 비롯한 가톨릭 성직자들과의 만남을 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교황청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 속에서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5분 대한민국 정부는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파리 유엔 총회가 끝난 후 장면은
유엔과 바티칸 파견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로서 교황청을 방문하여 교황 비호 12세를 아련했습니다. 장면은 교황에게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 승인에 대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자들이 교황에게 쓴 편지와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습니다.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 제195호가 발표된 후 미국을 시작으로 1950년 3월까지 총 26개의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교황청은 1949년 4월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이때 사도자 순시자로 활동했던 번 신부는 초대 주한 교황 사절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종교적으로는 1831년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지 131년 만에 정식 교구로 승격되었고, 외교적으로는 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모든 일을 위하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번의 시복식과 1번의 시성식, 4명의 추기경 탄생이라는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초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끊임없이 기록되는 관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1811년 조선 신자들이 교황청에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된 이 관계는 현대사 속 굵직한 역사의 순간들을 함께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 지극히 큰 나라, 교황청과 우리는 모든 이의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